미국 보이스카우트가 더 포용적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이름을 바꾼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인들은 한때 소중히 여겼던 이 단체에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헌터 바이든에 대한 연방 총기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올 여름 델라웨어에서 그가 형사재판을 받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000건 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8만 5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7,000건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지속해온 노동시장이 식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발의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의 표결을 연기하는 안이 어제 하원에서 찬성 359표 대 반대 43표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 196표, 민주당에서 163표의 찬성이 나온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장 해임안은 불발로 끝나게 됐으며 존슨 의장은 올해 말까지 자신의 임기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의 해임 동의안이 부결된 후 그린 의원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금융을 담당하는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이 군인 민생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가 시정을 약속하고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 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 민사구제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동의 명령으로 종결했습니다. 군인 민사구제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에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2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희년이 내년에 열릴 것이라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희년은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뜻합니다. 2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희년과 비정기적으로 선포되는 특별 희년이 있습니다. 이번 정기 희년은 12월 24일부터 시작해 2026년 1월 6일에 끝납니다. 교황은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한다면 불의의 원인을 해결하고 부당하고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청산하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데 헌신하자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노인회가 한국의 어버이날을 기해 오늘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환영사와 축사를 전한 지역사회 리더들은 지난달 별세한 고 나상호 노인회장의 빈자리를 느끼는 듯 아쉬움과 그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수종 노인의 이사장은 마음이 뭉클하다면서 모범이 되는 노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국민 의례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다 함께 어머니 마음을 노래하면서 일단락됐고 오찬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용기 한인회장과 오용록 평통회장을 비롯해 여러 인사들이 노인회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신 화장품 대박 세일! 후 전품목 20% 대박 세일! 환유 보액 세트, 청기단 왕우 세트, 청기단 앰플 세트, 공진양 인양 세트, 공진양 설 미백 세트, 공진양 수연 세트, 공진양 군 자양 세트, 진유향 세트, 화율 밸런서, 화열 에센스, 화율 로션, 화연 크림, 화율 크림, 인양 크림, 인양 밸런서, 인양 에센스, 인양 로션, 인양 아이 크림.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NM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가 더 포용적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인들은 한때 소중히 여겼던 이 단체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오늘 뉴스맥스가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텍사스주 어빅에 본부를 두고 있는 114년의 역사를 두고 있는 이 보이스카우트가 어제 화요일이죠. 플로리다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더 포용적이고 회원 수를 더 늘리기 위해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카우팅 아메리카, 보이라는 단어를 빼겠다라는 이야기죠. 가족연구위원회라는 단체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카우트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이거 놀라운 일도 아니다. 내가 이름을 고를 수 있다면 매미 스카우트가 됐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비해 빈 껍데기에 불과해졌기 때문이다. 맹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이름만 스카우트지 이제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정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기조가 사라졌다라는 지적입니다. 트레일 라이프 US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보이스카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LGBTQ 문제와 관련해서 정체성을 자꾸 잃어가고 원래 보이스카웃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이스카웃의 원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이건 기독교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던 단체다라는 그 생각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조직된 것이 트레일 라이프 USA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CEO 마크 핸콕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소년과 소녀가 다르다는 진리에 대한 스카우트의 지속적인 도전에 슬픔을 느낀다. 소년과 소녀는 보이와 걸은 다른 것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의 보이스카웃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년들을 경건한 남성으로 성장시키는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소년들의 독특한 디자인을 인정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바로 보이스카웃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트레일 USA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만여 명의 회원과 1110개 이상의 대대를 보유하고 있는 트레일 라이프 USA는요, 미국 최대 규모의 그리스도 중심, 소년 중심 스카우트 조직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이 스카우트 조직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콕 CEO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남자가 되도록 돕는 보이스카우트의 유서 깊은 역사가 사라질 것이다. 그는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다 아시죠? 닐 암스트롱, 제임스 로벨, 로저 채비, 빌 브래들리 전 상원의원,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이런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스카우트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도 단체명 변경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최대 공공정책 여성단체인 미국을 우려하는 여성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의 페니 낸스 CEO 겸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전통적인 기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보이스카우트도 부도덕한 방향으로 급격히 추락해 선서의 명예를 배신했다. 보이스카우트 선서 기억나십니까? 보이스카우트 선서의 이 명예를 급격히 배신했다. 추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스카우트 법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아름다운 요청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지금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반기독교적 열정에 굴복한 지도부가 한 세기 동안 소년들을 훈련시켜온 이 놀라운 조직을 부패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스캔들로 이끌어가고 있다.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회장 겸 CEO인 로저 크로는 이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의 모든 청소년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환영받는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보이스카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환영받게 해주기 위해서 보이스카웃이 아니라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는 거다 이런 거죠. 전통적인 보이스카우트는 수십 년간 혼란을 겪은 후에 동성애자 청소년들과 소녀들이 대원 가입을 허용받는 등 조직에 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이루어져 왔고요. 벌써 몇십 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총 6천 명이 넘는 여성이
이글 스카우트 대원 계급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글 스카우트면은 보이스카우트 조직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벌써 6천 명이나 이글 스카우트 대원이 되어져 있다. 여성이. 예, 여성이. 처음부터 걸스카웃을 들어가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는 또한 무수한 성적 학대 주장에 따라서 파산에서 벗어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거의 파산 위기까지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성차별하지 말라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차별 안 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 지향, 이 LGBTQ 커뮤니티에 있는 이런 사람들 혹은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런 뭐 보이, 걸 이런 식의 성적 정체성이 분명한 조직들을 비난하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자기 일 잘하고 있는 애꿎은 사람들 갖다가 소송을 걸어서 법적 비용을 자꾸 낭비하게 쓰게 만드는 아주 못된 짓을 지금 하는 걸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역차별, 차별을 막는 법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에 사용이 되고 있다, 잘못 사용, 오용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화요일 온라인에서는요, 크게 실망한 반응부터 냉담한 반응까지 엄청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화배우 겸 TV스타 닉 시얼시 같은 사람들은요, X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슬프다. 보이스카우트가 폭도들에게 목을 내줬군. 예. 아주 그냥 내 목을 갖다 내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샤 블랙번, 테네시주에 있는 연방 상원 의원인데요. 공화당 의원입니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X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로, 걸스카우트는 걸스카우트로 유지해라. 예. 아, 왜 이걸 뒤죽박죽을 만들어 버리냐? 보이스카우트가 왜 여성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거죠. 스포츠 전문 매체 아웃킥은 미국에서 성별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우려는 PC 문화의 또 다른 승리다. PC라는 거는 Political Correctness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이 참 문제를 많이 이끌어내는 것을 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 처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PC 논란들이 한참 일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기 지나고 난 이후에 2020년대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뭐 취소 문화니 혹은 뭐 사일런스, 그러니까 침묵시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워키즘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워키즘 각성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만연하면서 미국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이 병이 육체적인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개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보이스카우트다. 그들은 더 포용적이 되길 원해서 이름을 바꾸고 있다. 깨어있는 것, being woke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일에 집중하고 충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철저하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부른 목적에 부응하는 데 집중하지를 않고 인간들끼리의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단들이 생깁니다. 인간들끼리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공중권세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인지 말이죠. 그레이엄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114년 전 설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했어야만 했다. 그 모습을 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버리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앤드류 클라이드 하원 의원은요, X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워크니스, 깨어있음은 그것이 닿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한다. 보이스카웃에서 보이를 빼낸다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 단체는 창립 115주년이 되는 2025년 2월 8일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이스카웃입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을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노력을 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오늘 헌터 바이든에 대한 연방 총기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들이 요청한 것인데요. 이 검사들이 헌터 바이든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에 총기를 산 것은 불법이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기소한 것을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고 총을 샀다. 이것은요 최고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15년형으로 지금 형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15년형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중범죄입니다. 보통은 5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각해달라. 그러니까 나 죄 없는 거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항소법원에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3 연방순회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측 변호사의 수정헌법 제2조 주장을 거부한 것입니다. 참 뻔뻔하죠. 수정헌법 제2조 민주당 사람들은 그거 옹호 안 하는데 공화당 사람들이나 옹호하는 수정헌법 제2조인데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헌터 바이든은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총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지금 항소를 했던 겁니다. 참 갑갑합니다. 데이빗 와이스 특검이 이끄는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은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가 당시 불법 마약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리볼버를 구입하고 소지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바이든의 변호사들은 이 혐의가 총기 소유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11일 동안 장전되지 않은 총을 소지한 것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총알이 들어가지도 않은 총 그냥 11일만 갖고 있었을 뿐이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러면서 헌터의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형사 기소하지 못하게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검찰은 항소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부족하며 법적으로 바이든의 항소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검찰들 입장에서는 이건 법을 어긴 거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이든의 재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6월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델라웨어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수정헌법 제2조에 근거한 또 다른 기각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을 불법으로 사놓고 헌법이 위에 있으니까 나를 헌법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불법을 저질러 놓고 헌법의 보호를 받겠다. 참 뻔뻔해도 이런 뻔뻔한 사람이 없다. 바이든의 변호사인 아벨 로웰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소송 취하 요청이 적절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로웰 변호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순회법원에 항소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심 요청하면 변호사야 돈을 벌겠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분명히 무엇이 범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 알 텐데 참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봅니다. 바이든은 3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지법판사 메리 엘렌 노리에카는 지난달 총기 기소를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세금 기소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과 관련된 9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도 무죄를 주장하니까 나도 무죄를 주장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이 확실하게 좀 분간을 해줘야 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자가 나는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원에서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이 투표 결과를 보시면은요, 196, 공화당 쪽에서 나온 숫자가 196 찬성, 반대가 11표. 투표하지 않은 사람 10명이 나왔습니다만 투표하지 않은 민주당원도 11명이나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민주당 쪽에서 찬성은 163표, 반대 32표. 이게 뭐냐 하면은요, removal of Representative Mike Johnson as House Speaker. 그러니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직에서 하원 의원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투표한 게 아니고요. 이 안을 테이블,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거죠. 테이블, 가로 열고 kill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Table Resolution offered by Representative Marjorie Taylor Green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 해임 결의안입니다. 해임 동의안. 이것을 kill하는 거, 죽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서 table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kill은 말 그대로 사멸시켜버리자라는 아주 직접적인 의미입니다만은 table이라는 표현은 보통은 연기 뒤로 밀어놓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postpone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C-SPAN에서 의회 방송이거든요. 의회 방송에서는 아예 가로 열고 kill, 죽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래서 결국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존슨 하원 의장 해임 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술적으로는 지연시킨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부결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부결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가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이 존슨 하원 의장과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린 의원이 아무리 밀어붙인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서는 존슨 의장 편을 들어줄 것으로 그렇게 이미 얘기가 다 나왔던, 공개적으로 다 나왔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것에 비하면은 민주당답지 않게 당론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32명이나 나왔고 기권을 한 사람도 7명이나 나왔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대체로 당론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11명이나 있었지만 만약에 강경파 11명이 똘똘 뭉쳤으면 민주당이 만약에 전체가 다 반대표를 던졌다면 하원 의장이 또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어야 했겠지만 민주당 쪽에서 도와준 결과 결국은 존슨 의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입장에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한테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서운하다라는 표시를 안 합니다. 이 존슨 하원 의장은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요, 오히려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제 그만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의정 활동에 전념하자.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해 제스처를 내보낸 것이죠. 존슨은 표결 결과가 압도적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1명 빼고 190명이 다 자기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해 준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세가 그러하니 이제는 더 이상 날 공격하지 말고 나는 괜찮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의회를 이끌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린 의원은 지금 뿔이 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매수당했다. 존슨 의장. 지금 어제 나온 표결 결과는 존슨 의장이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매수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린 의원이 X에다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 올린 내용이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소수당이고 공화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하원 의장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마이크 존슨을 이번에 구해줬기 때문에 하킴 제프리스가 실질적으로는 오늘날 하원 의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존슨 의장은 민주당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각을 계속 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존슨 의장을 지지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트루소셜에다가 오늘 투표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린 의원의 해임 동의안을 지연시켜 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동영상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을 정말 좋아한다. 그녀는 정신과 투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 공화당원들은 급진 좌파 민주당과 그들이 우리나라에 끼친 모든 피해와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원들이 그린 의원이 제출한 의장 해임 동의안을 지연하는데, 그러니까 킬하는데 투표해달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크게 이겨야만 한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서로를 뒤쫓을 때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매우 빠르게 일어날 일이다. 선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룰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아주 크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공화당원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말고 선거에 이기는데, 특히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게끔 거기에 좀 집중해달라.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주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의회에서는 존슨 하원 의장을 지켜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하원 의원과 몇 명의 강성파 의원들, 특히 이제 맷 게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존슨 의장 편을 들어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강성파 의원들 몇 명들은 좀 서운하더라도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굽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어제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그린 의원과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 그리고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간에 회합이 있었습니다. 이 회합에서 모종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보도를 어제 저희가 해드렸죠. 그 약속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와치독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으르렁 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나랑 얘기한 거 안 지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모습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계속 나는 널 지켜볼 거야 라는 I'm watching you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하는 것이 강성파 우파 의원들의 지금 어떤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뭉쳐야 한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이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회가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게 모자라가지고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서로 망하자라는 그 국민들한테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밖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뭉쳐야 삽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너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피난민이 대거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이스라엘이 침공할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방침을 어제 밝혔는데요. 이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이스라엘 의원들이 강한 비판을, 바이든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바이든한테 순종해 왔었는데
근데 바이든한테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반발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반대 기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또 한 번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말이 바뀌었는지 참 갑갑하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했습니다. 예, 친이스라엘 정책 펼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한테 무기 보내주겠다고 얘기했고 지원금 보내줘야 된다고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보내주자라고 의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내 진보층을 비롯해 아랍계 젊은 층들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와 같은 대학가의 반전 시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대학가에서 막 들끓듯이 불고 일어났죠. 친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편이고 바이든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바이든 너한테 표를 줬는데 어떻게 너는 우리 팔레스타인을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들고 일어나니까 바이든 선거 캠프 측에서도 지금 뜨거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1회분 고폭발성 포탄 선적을 중단한 데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CNN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라파를 본격 침공할 경우 공격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 이 하원 의원입니다. 이 토레스 하원 의원은 이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적 결정인 것 같다.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극좌가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공화당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 극좌가 민주당 전체를 이끌어갔던 모습들을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토레스 의원이 아주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극좌가 민주당 전체를 혹은 이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알아야 된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존 페러먼 상원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펜실베니아주의 이 상원의원도 친이스라엘파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맹렬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동맹과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로이스 프랑켈 하원 의원도요.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미국은 무기 지원을 통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 바이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전부 다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까지 무기 지원 중단 결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달라.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는 무기를 주지 않는다는 결정이 하마스와 그 배후인 이란에 더욱 밀어붙이라는 신호를 줄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무기를 주지 않겠다? 하마스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싸,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란, 그 하마스한테 좀 더 지원해주면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을 중동 땅에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 중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것이죠. 트럼프는 오늘 뉴욕 법원을 나오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any Jewish person voted for Joe Biden, they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He's totally abandoned Israel. 조 바이든한테 투표한 유대인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렸다. 바이든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 트럼프가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군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조 바이든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미국의 최우방 국가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리고 처음에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는 이스라엘 편든다고 막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싹 입장을 바꿉니다. 왜? 선거에서 질까봐. 그런 인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미국에 와가지고 조 바이든하고 손잡고 핵협정 어쩌고 저쩌고 막, 안보 해결됐다 큰 소리 치고 좋아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영원한 우방. 바이든은 한국 안보의 최고 동맹, 최고 친구.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우방국가 버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목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